줄기와 잎그림. 다음은 진순의 모둠 학생 16명의 수학 성적을 조사한 것이다. 주어진 데이터를 별량이라고 하는데 숫자들이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별량들이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별량들을 10의 자리의 숫자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를 해봤어요. 오른쪽 표에서 세로선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에는 줄기로 10의 자리의 숫자를 나타내고 오른쪽에는 잎으로 2의 자리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표의 오른쪽 위에 있는 숫자는 세로선을 기준으로 하여 나타난 숫자를 읽는 방법이에요. 이와 같이 표를 이용하여 별량을 표현한 방식을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해요. 마치 나무에 줄기의 잎들이 붙어있는 모양과 같아서 붙인 명칭이에요. 줄기와 잎을 다시 정리해보면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나누고 각 줄기에 해당하는 잎을 가로로 써서 나타낸 그림을 말해요.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줄기와 잎 그림으로 자료를 정리를 했어요. 하지만 프리스터디 강의에서 통계의 목적은 자료의 정리가 아니라 이를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했지요. 의미 없이 나열된 데이터가 자료의 해석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통계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된 수학 성적을 분석해보면 각 줄기에 대하여 줄기가 커질수록 별량은 점차 많아졌다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가장 많은 별량은 70점대고 가장 적은 별량은 90점대이므로 이 모둠은 7, 80점대의 학생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잎과 줄기 그림을 90도 회전시켜 볼까요? 이때 줄기에 해당하는 잎의 점수가 아니라 해당 학생 수에 주목해서 학생 수만큼 직사각형의 막대 형태로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초등수학에서 많이 보았던 막대 그래프가 되지요. 이처럼 자료를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도 있어요. 줄기와 잎 그림은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예를 알아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지하철역의 평일 시간표가 줄기와 잎 그림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자료의 왼쪽은 줄기이고 오른쪽은 잎이 되겠죠. 이 역의 첫 차는 새벽 5시 35분에 있고 마지막 차는 밤 12시 47분이네요. 시간표를 분석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차된 열차의 수가 이른 오전까지 점점 더 많아지다가 오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 후 이른 저녁에는 다시 많아지다가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네요. 배차된 열차의 수가 일정하지 않고 이와 같은 분포를 나타내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특히 오전 7시와 8시, 오후 6시와 7시에 가장 많은 열차가 배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학생들의 등하교와 직장인들의 출퇴근이 맞물리면서 지하철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포가 되지 않았을까요? 천편일률적으로 시간대에 상관없이 열차를 일정하게 배차하기보다는 이용객의 수에 맞춰서 배차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공공의 목적이나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구현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이와 같은 통계 자료를 이용한다면 합리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유리해져요.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해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대를 맞고 있지만 통계 분석을 통하여 그 데이터 안에서 숨겨진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역할이 됩니다. 급속하게 다변화되고 있는 현대사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읽어내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패러다임으로
빅데이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어진 통계 데이터를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한 후 해석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줄기와 잎 그림의 개념 강의를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리는 순서 1. 자료의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나눈다. 2. 세로선을 긋고 세로선의 왼쪽의 줄기를 작은 수부터 세로로 쓴다. 주어진 별량에서는 10의 자리에 숫자를 적으면 됩니다. 3. 세로선의 오른쪽에 각 줄기에 해당되는 잎을 가로로 쓴다. 주어진 별량에서는 1의 자리에 숫자를 적으면 됩니다. 이때 중복되는 잎이 있으면 중복된 횟수만큼 쓴다. 4. 그림의 오른쪽 위에 줄기와 잎을 설명한다. 5. 줄기와 잎 그림에 알맞은 제목을 붙인다. 줄기와 잎 그림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면 잎의 길이를 통하여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 자료를 크기의 순으로 나열하므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에 편리하다. 자료의 정보를 잃지 않으므로 원래 자료의 값을 알 수 있다. 줄기와 잎 그림은 별량이 많으면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우므로 별량이 적은 자료를 정리할 때 유용하다. 도수분포표. 다음은 학생 16명의 수학 성적을 나타낸 별량에 대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표를 만들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표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을 계급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해당 계급의 자료의 개수를 나타내는 도수라고 해요. 이와 같이 정리된 표를 도수분포표라고 불러요. 도수분포표를 정리해보면 별량을 각 계급과 그 계급의 도수로 나타낸 표를 말해요. 도수분포표에 나오는 각각의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죠. 계급을 영어로 클래스라 하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말해요. 클래스의 의미를 살려보면 별량을 일정한 간격의 구간으로 나눈 각각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계급의 크기는 구간의 너비나 폭을 나타내며 계급의 양 끝값의 차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어요. 오른쪽 도수분포표에서는 계급의 크기는 70 빼기 60, 80 빼기 70 등과 같이 계급의 크기는 10점으로 일정하게 됩니다. 계급값은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각 계급의 양 끝값이 중앙값이 됩니다. 학교에서의 학급이 있다면 그 학급을 대표하는 학생을 반장이라고 부르듯이 마찬가지로 주어진 계급을 대표하는 값을 계급값이라고 해요. 계급값을 구할 때에는 2분의 계급의 양 끝값이 합이 되며 이것은 그 계급의 평균값에 해당해요. 오른쪽 도수분포표에서 계급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이 계급값들이 각각의 계급을 대표하는 값이 됩니다. 계급의 개수는 별량을 나눈 구간의 개수를 말해요. 오른쪽 도수분포표에서 별량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으므로 계급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처음이라 용어들이 생소하여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계급의 크기와 계급의 개수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급의 크기를 구해야 할 때 계급의 개수로 답을 하기도 해요. 계급의 크기는 말 그대로 사이즈를 묻는 것이므로 구간의 너비나 폭을 구하면 됩니다. 도수란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말해요. 도수분포표란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를 말해요. 도수분포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백분율에 대하여 알아보면 각 계급의 백분율은 도수의 총합분이 그 계급의 도수 곱하기 100이 됩니다. 백분율의 의미는
전체 중에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에 대하여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를 활용하면 공식으로 외우지 않고도 백분율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도수분포표에 나오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계급이나 계급의 크기의 계급값 도수를 적을 때에는 반드시 단위를 포함하여 써야 해요. 도수분포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 별량에 대하여 1. 별량 중 가장 작은 별량과 가장 큰 별량을 찾는다. 2. 1의 두 별량을 포함하는 구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계급을 정한다. 가장 작은 별량인 67점과 가장 큰 별량인 96점이 포함되도록 60점 이상,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100점 미만으로 4개의 계급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계급을 나눌 때는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야 각 계급이 겹치지 않게 나타낼 수 있어요. 3.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를 세어 계급의 도수를 구한다. 도수를 구할 때는 보조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선을 5개씩 묶거나 한자인, 발을 정자를 사용하여 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 획씩 그어서 카운터를 할 수 있어요. 위의 표에서 각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는 다음과 같고, 이렇게 하면 도수분포표가 완성이 됩니다. 도수분포표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면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 계급의 도수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자료의 개수가 많거나 분포의 범위가 넓을 때 사용하기 용이하다.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정확한 값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